100세 시대, 축복인가 불행인가? 그 답은 오늘 당신의 일상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일과 일상,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몸의 혹사를 막는 질병관리법부터 노화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 그리고 노쇠를 피하는 방법까지 공개 클리닉 웰이 현대판 불로초를 공개합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한 항노화의 기술,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정현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이제 열흘 뒤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있는 우리 공클러들이나 누구나 공평하게 한 살씩 더 먹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싫습니다. 감독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100세를 넘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조금 남았고 준이 아나운서는 더 남았고 네. 그렇지만 정말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마주한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선물 같은 100세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도 찾지 못했던 불로초를 공개 클리닉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노화의 비밀을 알려줄 오늘의 명의 박정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잘 계셨죠? 예. 이 항노화를 하셔서 그런지 교수님은 젊어지거나 다시 시간을 역으로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5년쯤 거꾸로 갔습니다. 5년쯤. 그건 나중에 저한테 살짝 좀 해주시고. 교수님의 항노화 상태를 보면은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실제 나이를 공개하는 건 좀 곤란하고 네. 이제 호적상 나이에 마이너스 한 5년 정도. 마이너스 5년. 예. 그러니까 5년 정도 젊게 산다. 이렇게. 젊게 산다. 예. 그렇군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화, 항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소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많으실 건데 네. 아무래도 의학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제 개인적인 모토는 네. 뭐든지 재미있게 재밌게. 쉽게 가자.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노력을 해서 네.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예. 제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사실 그 재밌게라는 단어가 우리 박 교수님의 그 항노화 그 나이를 좀 더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현대판 불로초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노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 교수님의 답변을 받아서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 상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항노화의 비밀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죠. 못 간다고 전해라. 저 세계에서 오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얘기인데 진짜 이제 100세를 넘긴 분들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저희 주위에도. 예. 교수님. 이러다가 보면은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못 간다고 이제 전해라는 게 사실은 그 설화가 예.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전설에서 나왔죠. 저승사자가 왔는데 예. 변장을 하면서 도망다닌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설하고 예. 실제로 기록으로 따져봤을 때는 기록상으로는 이제 250세 정도의 기록이 있어요. 250세라 누가요? 문제는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 네, 예. 청나라 시절인데 이청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도인이었죠, 도사. 네네. 산에서 살고 무예를 연마하고 예. 약초를 캐서 먹고 하던 예. 분인데 예. 256세를 살았고 뭐 결혼을 30번 아. 하고 자식이 200명 있었다 이런 이제 기록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출생하고 사망 연도가 공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 산 분은 프랑스의 할머니예요. 장 깔망이라는 유명한 분인데 네. 122살을 사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예. 이태리의 과학자들이 이태리 전체에 이제 장수하는 분들을 한 4천 몇백 명을 네. 쭉 이렇게 추적을 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재미있는 게 그 기록에 보면은 90세 정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해가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50%씩 다 고정이 돼요. 8, 90%로 안 올라가요. 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은 네. 한계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예. 몇 살이 최대다라고 현재 규정 짓지는 않아요. 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니 뭐 나이를 드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노화, 뭐 장수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얼굴이 좀 이렇게 동안 이것도 중요한데요. 예. 이 항노화 전문가가 볼 때 이 항노화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 원장님 말씀 속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항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호적상의 나이, 네.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항노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두 개로 나눠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항노화라고 할 때는 오래 사는 것과 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다 갖춰져야 음. 진정한 의미에서 항노화다. 네. 이렇게 제가 다시 규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그 항노화를 얘기할 때 저희가 얼굴이 뭐 동안이다, 노안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몸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40대인데 20대처럼 맞아.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있고 있죠. 어떤 분은 30대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50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실제 나이랑 이게 신체 나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들이에요. 병. 예, 그게 급성 질환이든 만성 질환이든 심하든 심하지 않든 예. 어떤 종류든지 우리 몸에 병이 있게 되면은 예. 사람 몸은 그 병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몸은 싸워요. 예. 그 병하고 싸우고 새로운 균형을 잡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음.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 네. 우리 몸이 이제 혹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빨리 늙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실제로 병은 없어도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네. 우리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이 돼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듯이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병이 없어도 우리 몸을 혹사하게 되면 예. 노화는 가속화가 된다.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육체적인 그 노동력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여러분 이 정신하고 네. 육체를 절대 나누지 마세요. 이 정신하고 네. 육체를 절대 나누지 마세요. 아. 사람 몸은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네.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 전체가 바뀌기도 아. 해요. 절대 그게 의학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몸이 늙는 것과 네. 정신이 늙는 거는 같이 갑니다. 보통은. 네. 이제 정신이 늙지 않았다 그러면 네. 몸이 늙는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도 있다고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교수님 철이 덜 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회생활들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철은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그런 진지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는 예. 네. 철이 안 든 상태로 지내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렇죠. 항상 즐겁게, 네네. 항상 신기하게 세상을 보면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수님 지금 혹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 그 앞에 예. 맞네. 젊어서 운동하느라 또 혹사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요즘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예. 저뿐만 아니고 예. 모든 남자분들이 음주감으로 조금 맞아. 그렇죠 몸을 예, 혹사할 예, 시기인데 실제 본인의 나이에 맞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을까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건강 나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예. 뭐 피를 검사를 하고 뭘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당신의 나이는 얼마다. 예. 예. 요즘은 국민 건강 검진을 할 때도 네. 네. 보면은 당신의 나오더라고요. 뇌혈관 나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예, 예,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부디 그런 거 보시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심각해하지도 마시고 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들 항노화 의학계에서는 네.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몇 살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화를 따질 때는 우리 머리 기능, 네. 인지 기능, 기억력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근육 기능도 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피부하고 모발 같은 노화도 봐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 피를 뽑거나 우리 간이나 심장이나 네. 콩팥이나 췌장 같은 내부 장기들의 나이도 봐야 되거든요. 네. 전부 다를 해야 네. 우리가 노화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그거 하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것 중에 어떤 방법으로 내 그럼 건강 나이를 측정할 수 있냐? 그 실제 병원에서 쓰는 게 한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예. 걸어가는 속도예요. 걸어가는 속도. 걸음걸이 속도, 뛰는 거 말고. 예. 그냥 걷는 건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얼마나 빨리 걸어내 가느냐에 예. 따라서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이 대충 결정이 돼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러분 바깥에서 걷다 보시면 편안히 걷는데 네.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예, 있죠. 예. 빠른 사람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오래 살아요. 성격 급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 바쁜 일 있거나 성격 급하신 분이 아닌가? 뒤에 뒤처지는 분들은 안 좋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이런 악수 같은 거 하다 보면 예. 유달스럽게 손에 힘이 센 사람이 있죠. 있죠. 오래 살아요. 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더 세게 잡아주세요. 이게 병원에서 이걸 핸드 그립 스트렝스라 그래서 예. 병원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써요. 예. 그래서 이걸 꽉 잡는 힘이 셀수록 예. 그 사람의 수명이 길고 어허. 그다음에 뭐 어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든요. 음. 그게 두 번째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옆에 네. 받침대가 없는 일반 의자에서 네. 앉아 있다가 네. 그 자세 그대로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데 네.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걸 몇 번이나 하느냐. 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돼 있고 네. 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여러분 몇 번 하십니까? 너무 빨리 뛰지 마시고 이거 방송 보시고 하셔야 돼요. 100세 이상 생존한 사람을 백세인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혹시 왜 그런 분들은 뭐 장수촌도 얘기하고 있고 또 유독 잘 사는 오래 사는 분들은 그렇게 모여서 사시잖아요. 네. 유전자나 이런 뭐 타고난 뭔가가 다른 게 있나요? 여러 연구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100세를 넘은 분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 네.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전에 덴마크에서 예. 그 일란성 쌍둥이, 우리 일란성 쌍둥이는 죽는 날도 똑같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이제 4,000쌍을 예. 죽을 때까지 추적했던 연구도 있거든요. 오호.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네. 현대 노화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의 수명 장수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로 봐요. 30%. 일란성 쌍둥이를 지켜보니까 죽는 날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예. 같이 않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30%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어서 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나의 선친이나 네. 우리 조상님들이 다 단명하셔서 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단명할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조상님들이 아무리 단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의 남은 수명의 예. 70%가 결정이 될 거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만 해도 100세 이상 인구가 7만 명 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100세 인구가 자꾸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100세인이라고 하면은 여러 좀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오. 첫 번째, 첫째, 모든 100세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먹는 데 대한 부분이에요. 먹는 거. 예, 먹는 데 대한 부분이에요. 먹는 거. 예, 1번, 예.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꼭 챙겨 드세요. 특별한 그게 없는 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걸 챙겨 드시더라. 지금 정준희 아나운서 받아쓰기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디테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식사를 하는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 편식을 하지 않더라. 아하. 네. 골고루.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식품 영양학적으로 해롭다고 생각되는 음식의 섭취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강한 식단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네. 두 번째는 과식하지 않더라. 많은 양을 먹지 않더라. 네. 그래서 소식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더라. 음. 이런 것들이 그 100세인들에서 제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예.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이시더라. 대부분의 경우에 긍정적이시더라. 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낙천적이라 그러죠. 예, 세상에 예, 대해서 예, 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뭐 특별히 고심하거나 뭐 그분들도 희노애락은 있겠지만 예, 그렇죠. 굉장히 낙천적으로 살아가시더라.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의학적인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보통 40, 50대를 넘어가면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런 병들이 생겨 암도 생기잖아요. 네. 쭉 40, 50대부터 생기는데 100세인들은 그 병들이 80, 90될 때까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병들이 80, 90될 때까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가 90 있습니까? 넘어서 100살 넘어갈 때 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몰아서 한꺼번에 그런 병들이 나타나더라. 그걸 이제
저희들 노화학자들은 이제 질병의 압축이라 그러거든요. 질병 아, 기간에 압축. 예. 터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오래오래 잔병 없이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 병들이 탁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네. 전 세계 100세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40대고 50대인데 고혈압, 당뇨 있고 이러신 분들은 100세는 꿈꾸지 않아야 되나요? 일단은 예. 40, 50인데 아직 고혈압,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네. 그게 안 생기도록 바짝 생활 습관하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 네네. 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 거기서 얻을 네네.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뒤에도 제가 이야기할 시간은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지만 네. 최근 20, 30년 동안 이 치료 방법이 너무 발달했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대로 네. 치료만 잘 하시면 네네. 그 병들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것 정도는 우리가 막아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대단하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왕 태어난 거 백세인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갔나요? 네, 아닙니다. 넘을 수 있어요. 넘을 수 할 수 있죠. 왜요? 예.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좀 짧다고 그렇죠.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통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100세인의 남자의 분포도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통계만 보더라도 100세를 넘은 분들에서 네. 여자 남자 비율이 한 7대 1쯤, 여자분이 7배 정도 많은 거로 돼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00세인의 통계를 봐도 대략 그 정도예요. 7배에서 9배 정도 여자가 많고,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네. 남자분들이 80대 초반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여자분들은 80대 중후반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평균 4년에서 6년 정도 더 오래 사시거든요. 네.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는데 네. 그게 이제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이미 들어가 있다더라. 네. 그다음에 할머니 효과라는 또 노화 이론이 있어요. 예. 그걸 설명을 한다더라.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자들이 네. 철이 없어서 예. 죽을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한 환경에 예.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다는 뜻도 들어가지만 예.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술, 담배 네.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환경 오염 네.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도 많다. 예.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음. 한두 가지의 이유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확실히 남자가 여자보다도 조금 단명한 거는 맞습니다. 네. 예.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일란성 쌍둥이 얘기 잠시 하셨잖아요. 한날 같이 태어나가지고 일란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노화 속도가 다 다를 텐데요.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위험인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혹사하는 거죠. 많이 쓰는 거. 네. 우리가 자동차를 좋은 걸 샀는데 5만 킬로 달린 차와 네. 50만 킬로를 달린 차는 같은 차로 출발을 해도 같을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계라는 게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예, 있어요. 예. 사람 몸도 똑같다는 이론이 있어요. 네. 1970년대죠. 음.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이제 그 일회용 신체다. 네. 저희들 용어로는 디스포저블 소마,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육체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네.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생명의 에너지는 일정한데 네. 어느 한쪽으로 그걸 몰아서 많이 쓰는 곳이 생기면 예. 우리 몸이 매일매일 지나가다 보면 손상되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때그때 수리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늙게 된다는 거죠. 네. 모자라는 에너지로 가야 하니까 이제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이게 단지 뭐 아픈 병 한두 개의 의미가 아니고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모여 있다든지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관여를 해요. 네. 이건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100세 시대 항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죠. 다만 늙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작가 되게 웃기게 써놨어요.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했던 속설들이 노화를 부추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속설을 잘 파헤쳐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대한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오늘도 네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 문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제. 나이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하나, 둘, 셋. OXO로 지금 답이 갈렸어요. 교수님,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이 뭡니까? X다. X다. X. 오. 제가 다 맞춘다 그랬죠? 아니 네. 이게
인지 능력이 원래 떨어지시잖아요.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네, 그 나이가 90이 넘은 경우에도 네. 뇌 속에서 그 새로운 뇌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게 최근에 증명이 됐고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쓴 괴테. 예. 파우스트가 80살에 쓴 거예요. 80살에 쓴 거라서 예. 전혀 인지 기능 안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시력과 청력, 네, 네. 근육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둔해 보이는 것뿐이지 네. 실제로 뇌의 기능 자체는 네.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절대 앞으로 핑계대지 마시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소식하는 게 좋다. 좀 적게 먹는 게 좋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짠. 모를 드셨고. 선생님 답은-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역시 X다. X. X다. X. 소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X다. 아까 아니, 교수님 아까 교수님 그 소식하시는 장수마을에 거. 그 소식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화나 장수나 항노화에 대한 거를 볼 때는 예. 속세를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이제 백세인들이 소식한다 그랬죠. 네. 근데 그거는 30, 40, 50, 60세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 비교적 젊은 중년기에는 소식을 해야 예. 아까 이야기했던 만성 질환들이 생기질 않아요. 아하. 당뇨나 야. 고혈압이나 거기다가 또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관절도 예. 튼튼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고 아. 그게 이제 비만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나이가 60, 70, 네. 80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평균 체중보다도 살이 조금 더 쪄 있는 쪽이 예. 수명이 길어요. 오, 비만의 저 몸무게 역설이네. 줄일 필요 없네요. 그게 아까 지금 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90된 분이 폐렴이 와요. 예. 근데 90된 두 분이 폐렴이 왔을 때 네. 살이 없고 호리호리한 분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 그 폐렴을 못 이길 가능성이 많고 예. 살집이 좀 있으신 분, 예. 있으신 분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게 그래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 게 단순히 칼로리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겠죠. 우리 음식 속에는 칼로리뿐만 아니라 네. 미네랄도 들었고 네. 비타민도 들었고 예. 수많은 영양소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살집이 있다는 뜻은 그런 것도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중장년 시기에는 너무 과식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나 아주 나이가 들어서는 네.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와. 야.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맞춰 보십시오. 아침 냉수 한 잔은 최고의 명약이다. 제 힌트 안 드립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XOO. 제가 팻말이셨으면 저는 X를 드렸을 겁니다. 자, 정답은 X. X라고 써요. 냉수 예. 좀 착각을 한 거. 물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근데 제가 X를 드린 이유는 굳이 아침에 먹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아. 그게 첫째. 그다음 두 번째로 굳이 냉수일 필요도 없다. 네. 이게 예.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 안에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네. 우리가 마신 물을 몸 안에 잡아두는 능력이 약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가 잘 됩니다. 네. 거기다 두 번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제일 번거로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화장실 가는 예,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물을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네. 특히나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입이 마른 것도 네. 우리 시상하부란 쪽에서 이제 이 갈증을 느끼는 중추가 또 노화하거든요. 네, 네. 갈증도 잘 못 느껴요. 물이 모자라도.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성적으로 몸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모자라는데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심장, 폐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네. 물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네. 몸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쓰고 남는 건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대신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에 가는 걸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물은 네. 아침에 굳이 찬물을 먹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네. 24시간 내내 물을 많이 많이 드셔야 드셔야 된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네 번째 문제를 꼭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도 맞히시기 바랍니다. 금욕을 해야 장수한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금욕을 해야 장수한다. 어떤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까요? 맞으면요, 필빅스. 하나, 둘, 셋.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저도 X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교수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다. 욕심을 내라.
근육하지 마라 이런 건가요? 아까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한정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뭐 카사노바라든지 예. 이 정도가 되면은 그쪽에 쓰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수선하는 에너지가 모자라서 예, 일찍 예. 죽는 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건 그 중국의 그분은 와이프가 30명이고 애가 200명이나 되는데 250까지 살았었을까요? 결혼을 그만큼 안 했으면 한 300살을 살았어요. 결혼을 그만큼 안 했으면 한 300살을 살았어요. 더 살 수 있었는데 결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군요. 그래서 에너지란 측면에서는 방금 이야기처럼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 음흠. 기다림, 예. 뜨거움, 예. 따뜻함 네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네. 금욕은 도움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욕을 하실 것 같으면 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금욕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너무 과도하면 네. 위험하지만 그렇죠. 적절한 선에서는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장수에 도움이 된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속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항노화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연애 세포를 깨워라. 이런 말이 있네요. 멋지다 이거.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만큼 늙는다. 와. 나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심리적인 상태, 이런 인식 이런 것들도 신체 노쇠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 이제 이전에 미국에서 했던 실험 연구인데 예. 참 재미있어요. 나이가 70을 넘은 노인들을 예. 이렇게 모아서 이 영화 스튜디오처럼 예. 일정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었는데 예. 그분들이 10대, 20대 때를 예. 지냈던 시절에 예. 이제 식으로 세트를 만들고 그 어. 안에서는 음악도 그 시절의 음악만 아하. 그 시절의 음악만 틀게 하고 이분들 옷도 그 시절에 유행했던 예. 옷을 입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달간을 지내게 하면서 예. 반복적으로 그분들이 너는 18살이고 음흠. 너는 20살이고 하는 예. 식으로 그 연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예. 감독을 해서 한 달을 예. 보내게 했더래요. 그러니까 네. 젊게 살라. 네네. 근데 상황도 다 만들어준 거고. 예. 근데 이제 실험을 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노화를 의미하는 지표들이 좋아졌더라는 거죠. 오.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예.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젊다고 생각할 때 예. 내가 아직도 젊다. 네. 아직도 젊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예. 중요하다. 예. 예. 그런데 네. 이 나이 든 분들 중에서 보면 건강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조금 이렇게 남들하고 접촉을 꺼리거나 집안에서 시간 보내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속 활기차고 에너지 유지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아하. 제가 이제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할 때 참 그 충격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그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편리 때문에 우리가 만든 어떤 관습이고 제도일 뿐이지 의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의학적인 영향을 주더라고요. 중요한 당장에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데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의무가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시간을 보낼 데가 없고 방금 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외톨이가 되고 예.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안 좋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 거거든요. 예. 이제 원장님 물어주신 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거냐.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잘 들으세요.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하. 노력을 하셔야 되고 뭐 이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분이 네. 그 인터넷 유튜브에 올린 그 100세 넘은 분들하고 대담한 내용의 이제 그게 영상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그래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100살 넘으니까 다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 혼자 남았대요. 어떻게 해요? 친구가 없는데. 그리고 100살 넘은 분하고 놀아줄 분이 계신가요? 거의 뭐 예.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예.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 소중히 여기셔야 되고 친구를 만드셔야 되고 예.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뭐 정년퇴직이든지 어떤 이제 기점이 있을 때 네. 그거 지나고 난 뒤에도 예.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20살이 보내는 24시간과 예. 100살이 보내는 24시간은 같은 거예요. 길이가. 네, 네. 그렇죠?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제 대답은 네.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의 시간이 가지는 의미가 네. 크게 달라질 거다. 네.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세요. 네. 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100세 인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항노화라는 건데 항노화를 위해서는 수명 연장과 그리고 노쇠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럼 먼저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현실적으로 이제 당장 할 수 있고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을 예방하고 찾아서 조절하는 거다. 병을 예방하고 찾아서 조절하는 거다. 네.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원인 순위로 볼 때 네. 암, 암. 네. 그다음에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이 그 밑에 보면은 당뇨병이 있고 막 이래요. 네. 내려가는데 그러한 질병들이 안 생기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생기면 어쩌겠어요. 생기면 일찍 제대로 된 치료와 조절을 받는다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저는 위내시경 검사 하나 봤는데 7년 7년의 걸렸어요. 준비와 각오를 다지면서 네. 눈물을 머금고 병원으로 향했거든요. 네. 이 참 수명 연장을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지금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준비가 참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명 연장을 위해서 중요한 순으로 꼭 필요한 검사 순서를 지금 나눠주신다면 좀. 예.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나라 사람이 죽을 위험이 높은 병이 있어요. 암. 암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80살을 넘어가면 3사람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대요. 근데 그 암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온 세월을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네.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 같으면 네. 조기에 발견해서 네.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참 재미있는 게 네. 지금 사람 몸에 생길 수 있는 암들 중에서 거의 한 90% 이상이 조기에 치료를 하면 완치가 돼요. 네. 그리고 비용도 별로 안 들고 네. 고생도 안 해요.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이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그 꼭 좀 암 검진은 받자. 음흠. 그다음에 이제 뇌하고 심장, 혈관은 다 혈관 질환인데 네. 그게 생기는 위험 인자들이 있거든요. 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예, 예. 흡연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하는 게 예. 사망률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서 제일 좋다. 국가에서 그 검진을 하잖아요. 네. 그것만 따라해도 충분하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검진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돈이 이만큼 되면 효과 조금 있어요. 네. 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하면 예. 좋겠지만 굳이 그걸 안 해도 국가에서는 안 검진하고 뇌혈관, 심장혈관 검진만 해도 네. 수명을 늘리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를 아, 해드릴 예. 수 있겠네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식사를 세끼를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좋은 습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면 또 사람들께 들으시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하시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네. 각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정말 구체적인 예를 좋은 습관이 얼마나 이 장수에 네.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날 이야기해도 맨날 안 지키니까.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거라고. 맞는 말씀이네요. 이것도 미국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보건대학원에서 했던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 미국 인디안들이 보면은 많은 숫자가 이제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모여 살거든요. 예. 이제 거기를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어요. 예. 흩어져 있고 거기에 의식주 생활비하고 이런 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보호구역에 있는 지역별로 네. 인디안들의 평균 수명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일 오래 사는 데가 뉴욕 바로 옆에 있는 뉴저지라는 건 대도시입니다. 네. 뉴저지에 있는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인디안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의 중북부 쪽에 예. 어느 한 지역에서는 60세를 조금 넘어요. 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예. 뉴저지에 장수하는 인디안 그 보호구역은 그
교육도 잘 돼 있고 예. 먹는 식사라든지 거주 환경도 괜찮고 더 중요한 거는 주 정부에서 나서서 건강 관리를 하고 아하. 네. 의료 서비스를 잘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런 특성이 있는데 중북부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이니까 중북부 지역은 술, 담배, 마약, 정크푸드 이런 것들로 오염이 돼 있어서 수명이 짧다. 그래서 이 인디안들은 동일한 종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 습관의 차이에 따라서 네. 최대 네.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맨날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고요. 네. 네. 맨날 이야기를 해도 안 지키시고 지키실 때까지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네요. 자, 뭐 최근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뭐 노년 연금 이런 거 챙기는 것보다 근력을 좀 많이 챙기셔라라고 얘기 들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좀 나이 드시면 교수님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육이 막 나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예.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막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울에서 이렇게 또 비춰봐요. 아까 내가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공은 막 70이 넘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은 양의 운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예. 또 젊은 사람과 비교해서 그 운동량만큼을 나이 드신 분이 하지도 못해요. 못하죠. 그 예. 비교하다가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시려 그러면 같은 연배 분들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운동은 하면 할수록 근육은 질이 좋아집니다. 아하, 질이 네, 좋아지는 예. 거고 이 질이 좋아진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힘도 내지만 네. 우리 몸 안의 노폐물들, 네. 과잉의 에너지들 근육이 청소를 하거든요. 예, 예. 그 기능이 살아있다. 그게 이제 네. 대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강 원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의자에서 네. 바닥에 뭐가 펜이 떨어졌을 때 이 허리를 굽혀서 줍기가 안 쉽죠. 네. 저게 이제 그 근육이 우리 몸의 일상생활에서 네. 예.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여러분 침대에서 눈을 떠서 예. 일어나서부터 다시 침대에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은 근육을 써요. 예. 네. 그래서 그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모든 일상생활에서 힘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힘이 들고 외출도 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를 못 해요. 네.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대사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한 큰 꼭지고 네. 내 삶의 질을 네. 유지시켜주는 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근육이 가지기 때문에 정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근육은 정말 중요한 재산이죠. 예. 맞습니다. 예.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요. 평소에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네. 뭐 장수식품이 이것이 있다더라 아니면 뭐 세계 10대 슈퍼푸드가 있다더라 네. 그러면 귀가 솔깃해지고 아직 그냥 100년 넘어가지를 남았어 자기는. 미리미리 준비하려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또 신이 또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신이 어떤? 내린 선물 뭐뭐 이러면 무슨 또 그냥 음식, 지나치지를 푸드.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건강식품이 섭취를 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되죠. 그 아까 백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품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정준이 하나서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 네. 그런 슈퍼푸드를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진짜로? 네. 아유, 좀 별종이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식품하고 예. 제가 좋아하는 식품이 달라요. 저 라면 좋아하고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런 그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를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먹었다. 예. 도움 안 됩니다. 의미 안 도움 안 되는 됩니다. 없다. 도움 예. 안 됩니다. 그런데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뭐 떡볶이하고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이런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전혀 못 먹고 슈퍼푸드만 먹는다. 우울증이 와요. 그렇겠죠. 사람이. 당연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드시면 드실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재미라 그럴까? 그렇죠. 먹는 삶의 재미 얼마나 아닌데. 그런 것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명하게 네, 네. 드시는 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러나 슈퍼푸드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평생현역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제2의 인생을 지금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 이 작가님이 좀 쓰셨는데 내가 읽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요? 어때서요?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고 방송인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게 항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아까 은퇴 얘기하고 좀 약간 맞물리겠다, 그죠? 그렇죠. 예. 이게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바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중에서 굳이 따져 본다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나이를 인식하지 않고 예. 훨씬 젊다고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65세, 뭐 70세 이렇게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80, 90, 100살, 110살이 됐을 때 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저희 학회 회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 아이러니컬하면 자기는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정부에만 의존해서 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예. 일을 한다는 뜻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로 우리가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서 큰 돈은 아니라도 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움직이고 일을 하고 경제 활동하는 부분은 네. 나의 내부적인 측면, 외부적인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네. 나이 들어서도 네. 항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꼭 네.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항노화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피부 미용 치료 이런 것부터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피부 노화 어떤 말이죠.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만성 질환 치료잖아요. 만성 질환 중에서는 당뇨와 고혈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와 고혈압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서구 사회죠. 네. 서구 사회에서는 암도 암이지만 심혈관 질환이 제일 중요한 사망 원인인데 네. 그러한 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네. 고지혈증. 네, 네.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엄청난 연구가 있었고요. 예. 엄청나게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아하. 됐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 30년 전과는 또 완전히 다르게 네.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뭐 콜레스테롤 높고 한 정도는 네. 병으로 취급 안 한다면 이건 좀 어폐가 있지만 네. 그 얼마든지 치료와 조절을 통해서 예. 수명을 많이 연장시킬 수 있는 병이 됐다. 그래서 그거는 치료만 잘 받으시고 네. 조절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꼭 제가 의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시대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과 여러분이 친해질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이 나이 동안 병원에 안 갔어요. 그만큼 죽을 위험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좀 전환을 하시고 네. 그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잘 치료받으시면 되고 네. 한 가지 짧게 조언을 붙여드리면 아까 피부 미용을 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항노화의 측면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 그래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몸속은 아무리 내 몸이 젊어졌는데 네. 거울을 쳐다보면은 90세야. 예.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에 대해서 가지게 된 자기애, 자기 애정 예. 하고 만족, 네. 그다음에 자부심 네. 이런 것들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데요. 어. 그거는 계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자기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음흠.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회가 있으면 예.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네. 생기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받으시라는 거죠. 아. 이게 젊어 보이면 젊어 보일수록 실제 몸 속도 네. 따라서 젊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네. 절대 그걸 폄훼하거나 네. 가치를 저는 낮게 보지는 않아요. 네. 자, 100세 시대.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앞에 왔어요.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세월과 맞짱 뜨는 명의 박정희 교수님께서 황금 처방전에 여러분의 백사를 담아봤습니다. 현대판 불로초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궁금합니다. 뭘까요? 네. 일단 저는 네. 규칙적인 생활 강조하셨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젊은 마음 강조하셨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거 할지 몰라서 고민이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생활 계획표를 써보면 어떨까? 아. 어릴 때의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 계획표.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아마 교수님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처방전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어떤 침대 모형이 아닐까. 침대 모양 푹 자야 푹 되니까. 잔다. 네. 우리 염 의원님은 저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거. 먹는 거. 네, 뭐 슈퍼푸드, 슈퍼푸드 컬러 같은 거. 푸드. 예, 예. 자, 우리 박지원 교수께서 선택하신 황금 처방전은 바로 이겁니다. 오. 빨래 건조대 아닌가요? 빨래 옷. 교수님은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예. 실내 자전거죠. 네. 여러 가지 좀 있으면 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네. 하체를 단련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네. 효과가 그게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하체를 단련하면서도 연세에 있으신 분들 무릎 관절, 예, 목에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손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고요. 사실 저는 한 3년 전부터 실제 자전거를 낙동강변에서 저는 타고 있거든요. 오. 타고 있는데 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이 강을 이렇게 끼고 예. 올라가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실제 자전거를 타는데 네, 네. 실제 자전거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네.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네. 한 번씩 넘어집니다. 아하. 저도 몇 번 오지게 넘어졌는데 네. 저는 다행스럽게 뼈는 안 부러졌는데 주변에 부러진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예, 그게 예. 위험한 게 하나 아하, 좀 있고 예. 날씨가 추울 때는 이게 달리다 보니까 네. 이제 감기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어허, 있고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죠. 네, 네. 근데 실내 자전거는 빨래거리로만 쓰지 않으면 실제로 쓰면 굉장히 좋은 이제 운동에 그게 된다 네. 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할 때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한 3, 40분은 타주셔야 됩니다. 예. 5분 타고 또 내려오고 뭐 이래야면 안 돼요. 네. 연속적으로 3, 40분은 쭉 하시는 거로 돼 있고 네. 할 때는 네. 그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누가 하시든 간에 그 몸에 땀이 좀 날 정도 네. 끝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이제 숨이 조금 가쁜 정도 음. 요 정도라 그러면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3, 40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네. 시작할 때 천천히 하고 끝날 때도 천천히 끝내고 네. 장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좋죠. 저는 오늘 네.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100세인들 준비할 목표를 아, 정했는데 예. 100살까지 건강하게 네.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오늘부터 뭘 좀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한번 알려주십시오. 오늘 이제 비록 날씨는 좀 춥습니다. 네. 추운데 텔레비전 방송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네. 탁 끄고요. 운동화를 신고 네. 따뜻하게 밖에 나가서 산도 좀 하고 오세요. 네, 네.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네. 신선한 공기도 쐬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네. 이제 그 걸음이 네. 예전에 그 달나라에 내렸던 미국인 우주선 선장 말처럼 비록 작은 한 발걸음이지만 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네. 큰 의미를 가지게 예. 될 거예요. 방송 끄고 나가세요. 네, 자 오늘 재미있는 노화 얘기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오래 사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고요. 좋은 거죠. 오래 사는 거는.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더 그렇죠. 좋아요. 예. 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안 아프고 오래 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다 있어야 네. 진정한 의미의 장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음흠.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70%는 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네. 움직이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안 아프고 오래 사시면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야, 오늘 사실 100세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건강하게 살 자신도 없고 그죠? 또 친구는 과연 있을까? 이런 많은 걱정이 있었을 텐데 오늘 박정희 교수님 모셔가지고 체크해 주셨던 하나, 둘, 셋 요 정도만 좀 해도 네. 충분히 이 100세는 행복하고 건강한 100세가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박정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20일 날은 철거였고 또 23일 날 수첩을 가득 채운 이 빡빡한 일정의 주인공은 올해 80의 하병조 할아버지입니다. 뭐 건강 상태는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고 당뇨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 이제 당뇨약 타먹고 또 혈장 그 피가 자꾸 좀 맑아지는 약 그거 타가지고 먹고 그거 두 가지 뿐 딴 건 없고. 평생 현역으로 살아온 할아버지. 그의 일터는 봉사장입니다. 평일에는 작업 현장 지휘자로, 주말에는 가수원을 지키는 농부로 일하고 있는데요. 뭐 조금 힘들 때는 힘들어. 건강도 이하고 또 저 애들 자식들한테 피해 안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이 끝난 건 오후 5시. 이 시간부터 할아버지만의 소소하고도 특별한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부터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는 할아버지. 추위 속에서 일하느라 굳은 몸을 풀어주고 오랜 경험 끝에 완성한 할아버지만의 운동법들을 하나씩 완수해 갑니다. 뭐 집에서 운동 조금 하고 또 뭐 걷는 거 걷고 현장 나가서 뭐 일하는 거 또 먹는 거 시간 딱딱 맞춰서 먹는 거 그거지. 항상 뭐 걱정이 없어. 나는 걱정을 안 해. 젊을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집에 저 할매가 또 내한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식사는 꼬박꼬박 하시고 그거 뭐 가리는 거 없이 잘 드시고 그럼 성격도 낙천적이시고 그 부지런하시고 막 그거 더 이상 가는 거 없어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더 이상 갈 게 없거든. 운동은 뭐 밖에 나가면 또 계속 하시고. 중년에서 노년이 되는 동안 할아버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일 일하고 운동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세월은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자연적으로 그거는 뭐 우리 인생살이에 그 다오는 일이니까 뭐 그렇게 좀 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그냥 어쨌든 건강하게 뭐 참 살 동안에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이에요.